박 앵커님, 네. 이제 이른바 트리플 특검, 내란 특검, 김건희 특검, 최혜병 특검이 이제 곧 사실상 발족을 해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만간 이제 수사에 착수할 것 같은데, 이 세 개의 특검이 정조준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누가 봐도. 그런데 사실은 뭐 보통 사람들 누구라도, 뭐 보통 사람 아니라도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수사를 받는다, 법원에서 나오라 하면은 잠이 안 옵니다. 아, 경찰 무슨 출석 요구 스틱하만 와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. 일반인은 그렇습니다. 예,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지금 현재의 상태가, 대응하는 상태, 또 심리적인 상태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수사도 해본 베테랑이고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? 그래서 그런지 이 국민일보가 단독 보도한 거 보니까 지난 5일에 이 3대 특검이 통과된 뒤 주변 사람들한테 뭐 더 나올 게 있겠어? 이미 검찰, 경찰, 공수처에서 다 털었는데 아마 민변이라든가 진보진영 그 인사들 자리 주려고 이래 특검하는 거 아닌가? 큰 장이 섰죠, 지금.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. 서초동에 큰 장이 섰습니다, 지금. 네. 그걸 이제 의식한 발언으로 보이고, 저는 강단 있게 맞서겠다라는 그 윤 전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된 것이다. 네. 그런 대목이 느껴지고 또 결기도 느껴집니다. 다만 지금 이 새 특검의 자세가 남달라요. 네. 특히 조은석 그 내란 특검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.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인가? 그게 무슨 얘기냐?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하겠다. 아니, 왜 특검이 역사갑니까? 뭔 사초를 씁니까? 이 사초라는 건요, 그 과거 조선왕조 시대, 물론 그 이전도 있습니다만, 사관이 임금 앞에 딱 그 사극 보면 나와요. 뭐 열심히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. 임금이 막 신하하고 대화하고 왕비하고 대화하고. 그 사람이 사관이고요. 그 사람이 사초, 역사의 그 로 데이터를 쓰는 거예요. 대화를 다 기록합니다. 그 로 데이터가 나중에 실록이 되는 거예요. 실록이 되죠. 그래서 그 사초를 쓰는 사람은 현재 왕도 못 건드렸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왜 그러냐? 모든 것을 탈탈탈 털어갖고 다 쓰죠. 기록하고 현재의 왕은 그 내용을 절대 볼 수가 없게 한 것이 조선왕조의 전통이었어요. 물론 안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. 연산군 같은 사람. 그런데 저는 아니 왜 난데없이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한다? 그러니까 아까 윤 전 대통령 말대로 검찰 공수처가 탈탈탈 6개월 넘게 털었는데 뭐 나올 거 있겠어? 저도 그렇게 봐요. 그래서 그런데 할 테면 해봐라. 예. 다 끝난 건데 뭘 또 한다는 거냐? 뭐 이렇게 한다는 근데 거예요. 조은석 특검의 말은 A부터 1부터 다시 샅샅이 검사 60명, 수사관 100명, 예. 총 인력 267명의 인천검찰청 정도 되는 인력을 쏟아 부어가지고 정말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. 그런데 자기가 후세의 길이 남을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하겠다. 저는 이게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나 지금 민주당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이라도 이거 검사가 된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다고 봐요. 예. 객관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서 그 오류를 바로 잡겠다라든가 뭔가 이런 그 말을 해야지 아주 무슨 역사를 씁니까? 그래서 결국은 조은석 내란 특검 이분이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도 이 조은석 특검이 평검사 시절에 인사동에서 밥을 한번 먹은 적이 있어요. 네. 그런데 그 후에 들으니까 조은석 검사한테 걸리면은 뼈도 못 추린다. 이런 말이 있더라고. 그 정도로 가혹하게 수사를 하는 검사다. 이렇게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네. 이 내란 특검에서 가혹하게 수사해갖고 윤석열, 김건희 다 깜빵에 집어넣겠다. 그래야 끝이 난다. 뭐 그런 심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저는요 본인이 조선시대 용어인 사초를 쓰는 사초란 말을 썼기 때문에 조선시대 행형제도
형법 제도를 그 구한말에 그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보고 쓴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. 예. 조선은 한마디로 형벌 국가다. 그리고 노예 국가다. 그 당시에 이 실상을 그러니까 뭐냐면 나올 때까지 고문하고 줄이 틀잖아요. 줄이를 틀어라. 혹은 뭐 이실 짓고 하여라. 사실로서 똑바로 고해라 이 말이야. 그런데 아니 이미 보통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에 불려가면 반주검이 됐다는 거예요. 그렇죠. 자백하지 않고는 살아날 수가 없다. 이미 뭐 주리를 틀고 압슬을 하고 압슬이라는 거는 무릎 위에다가 돌을 올려놓는데 그 밑에 사금파리 조각을 놔가지고 이 아래 절단이 나기 때문에 그냥 병신이 되는 거예요. 자 이렇게 고문을 하면서 있는 대로 이실직고를 해라. 저는 이 조은석 특검이 그런 자세로 하겠다. 저는 이 없는 죄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. 그러니까 이런 특검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민적으로 납득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급적 중립적 인사가 맡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. 이 3대 특검에 임명된 사람들 보세요. 민중기 김건희 특검 또 이명현 최혜병 특검 그 면면들 또 특검부 추천된 사람들 보면 윤석열 김건희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그런 원한 이 뿌리에 골수에 사무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예. 자 이런 사람들 보고 물어라 씩씩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가. 그러니까 그 밑에 60명 40명씩 배치된 검사 파견 검사들 나아가 공무원들 알아서 길 거 아니에요. 아 이게 우리 특검이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시는구나. 그럼 결과를 만들어 내야죠. 150일에서 170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브리핑 할 겁니다.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. 특검으로 날이 새고 특검으로 날이 저물 것이다. 예.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거를 뉴스의 절반 이상 도배해야 되는 나라입니까? 저는 특검을 하더라도 그 민생과 경제 살리기, 관세 협상, 절체절명의 위기라고도 볼 수 있는 지금 이 전쟁 상황, 유가가 폭등하고 이런 문제가 국정의 앞에 나오고 이건 좀 안 보이는 데서 조용히 하면서 결과를 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이거를 올해 말은 물론이고 내년 초까지 끌고 가면서 계속 언론을 통해서 윤석열 김건희를 죄인을 만들고 지금 국민의힘의 뭐 추경호 그 당시 원내대표라든가 국민의힘도 쑥대밭 만들고 그래서 거기,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이걸 끌고 갈 걸 뻔한 거다 아닙니까? 여기서 만약에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을 한 20명만 주저앉히잖아요. 개헌선이 무너지는 거예요. 무너져 버리죠. 여기까지 내다보는 겨우 7명 남았는데요. 뭐 그것도 이제 뭐 거부권 막지도 못하고 아무 역할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특검을 이렇게 그 속된 말로 외장을 치면서 복수에 사무친 사람들을 앞세워서 대대적으로 탱크처럼 할 일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.